여보, 준비 다 했어? 이러다가 늦겠어. 지금 나 때문에 늦는 거야. 당신이 면도기 잃어버렸다고 해서 가방 다 헤집어 놓는 바람에 늦게 생긴 걸 왜 내 탓을 해? 아침에 면도하려니까 면도기가 없잖아. 가면 적어도 3일은 있어야 할 텐데. 그냥 마트에서 하나 사라니까. 당신 면도기 찾는다고 30분이나 날렸어. 안 돼. 그게 아프지도 않고 부드럽게 잘 밀려서 다른 거 못 써. 그러면 그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당신도 큰 머리로 생각이란 걸 좀 해보던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둔 건지. 분명 어젯밤에 화장실에서 쓰고 가방에 넣었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진짜 가방 안에 없어? 아휴, 됐어. 그냥 가자. 이러다 어머님 도착하셨겠다. 우리가 먼저 공항에 마중 나가야지. 어머님이 먼저 도착하시면 어쩔 거야. 아직 비행기 도착 시간 멀었잖아. 조금만 더 찾아봐. 나도 찾아볼게. 미쳤어? 겨우 정리해놓은 가방을 왜 또 뒤집어 엎어? 내가 정말 못 살아. 한 번만 더 찾아볼게. 분명 가방에 넣었는데 없을 리가 없잖아. 당신이 대충 본 거 아니야? 옷 사이에 묻혀 있었을 수도 있고. 이거 봐. 어머님한테 전화 오잖아. 도착하신 것 같은데 어쩔 거야. 지금 출발해도 1시간은 걸릴 텐데. 받아서 가고 있다고 대충 둘러대. 이 가방이 아닌가? 여보, 당신이 들고 있는 그 가방 줘봐. 거기에 무조건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전화 계속 온다고. 찾았다. 여보, 여기 있어. 내 면도기. 봐, 내가 이 가방에 있을 거라고 했지? 하하. 이 화상아, 지금 웃음이 나와? 당연하지. 내가 이 면도기만 몇십 년을 쓰고 있는데 당신은 너무 정이 없어서 내 맘 몰라. 그래, 알았으니까 얼른 나가. 네,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차가 너무 막혀서. 금방 갈게요. 잠시 후. 넌 피곤한 애를 집에 있게 내버려 두지 뭐하러 식당까지 같이 오자고 눈치를 줘? 신랑이 피곤할 게 뭐가 있나요? 공항에서 픽업 갈 때도 제가 운전하고 시댁까지 가는 길도 제가 운전했잖아요. 그이는 조수석에서 잠이나 퍼질러 잤는데 피곤하면 제가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너 지금 내 앞에서 우리 아들 욕하니? 아니요. 전 사실을 말씀드린 거죠. 오해 마세요. 그런데 여행 다녀와서 힘드실 텐데 식당엔 왜 오자고. 집에서 좀 쉬시죠. 아휴, 난 어디 여행도 편히 못 가겠어. 어찌나 전화가 와서 언제 문 여냐고 하도 그러기에 얼른 돌아왔잖니. 그러셨구나. 근데 며칠 문 닫아두셔서 힘쓸 일이 많을 텐데 그냥 신랑 부를까요? 지금 부르면 10분이면 도착할 거예요. 예, 너 지금 뭐하니? 누굴 불러? 네? 신랑이요. 어머님 댁에서 분명 소파에 누워 게임하고 있을 텐데 그럴 바엔 불러서 같이 청소하는 게 낫죠. 넌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니? 조금 전에 피곤한 애 두라고 했건만 내가 네 시애미야. 왜 말을 안 들어먹어? 어머님, 전 어제까지 야근하고 왔어요. 시끄럽고 주방에 가서 주방 청소나 해라. 바닥도 수세미로 빡빡 닦아야 한다. 수세미로요? 어머님 평소에 그렇게까지 청소 안 하시잖아요. 주방 바닥을 무슨 수세미로 닦아요. 빗자루 가지고 올게요. 빗자루라니? 그걸로 닦으면 기름때가 제대로 지워지겠어? 플라스틱 빗자루가 솔 같아서 바닥에 세제 풀어놓고 쓱쓱 밀면 얼마나 청소가 깨끗하게 된다고요. 저는 우리 집 화장실 청소도 빗자루로 해요. 그건 니네 집에 가서나 해. 여기는 수세미로 닦으라면 닦아.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가 뭐 있을 게 있나요? 목적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건데 굳이. 내가 너 부려먹으려고 무작정 하는 말인 줄 알아? 하기야. 남 밑에서만 일해본 네가 뭘 알겠어.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괜히 너 때문에 나중에 누구 하나 다쳐서 입원하고 수술해야 죄송하다고 할래? 평소에 주방 청소하지도 않아놓고 갑자기 수세미로 닦으라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네요. 아니요. 수세미로 닦을게요. 빡빡. 아주 묵은 때까지 다 닦으면 되는 거죠? 한 번 말했을 때 토달지 말고 그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니? 주방 바닥 청소 끝나면 에어컨 청소도 해야 하니까 얼른 움직여. 에어컨이요? 에어컨 청소를 제가 어떻게 해요? 어머님, 그건 업체 사람 불러서. 업체 부르면 그것도 다 돈이야. 무슨 청소하는데 사람을 불러? 너 그렇게 돈 헤프게 쓰면 어쩌려고 그러니? 가정이 생겼으면 돈 아낄 줄도 알아야지. 너 나중에 혹여나 애 낳고 나서 애 봐줄 사람 부를 생각 마라.
그것만큼 돈 버리는 일이 없어. 그렇죠. 어머님도 가정이 생겼으면 돈 아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모처럼 저랑 마음이 맞았네요. 안 그래도 신랑 때문에 다퉜거든요. 신랑이 게임에 돈 쓴다고 핸드폰 요금이 글쎄 300만 원이나 나왔지 뭐예요? 뭐? 300만 원? 글쎄 제가 그 일로 돈 좀 아껴 쓰라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냐고 말 좀 했더니 삐쳐선 저랑 말도 안 했다니까요. 어머님도 저랑 같은 생각이시니까 오늘 집에 가면 신랑한테 한 소리 해주세요. 제 말은 도통 듣질 않아서. 너는 청소하러 와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할 일이 산더미인데 잡담할 시간이 어딨다고? 계속 주저리 떠들고 앉았어. 시끄러우니까 여기 수세미 들고 얼른 주방에 가봐라. 네, 어머님. 그럼 저 청소하고 올게요. 아, 그리고 어머님도 홀 깨끗하게 청소하셔야겠더라고요. 보니까 구석구석 거미줄도 보이던데. 어머님도 수고하세요. 저게? 아유, 됐어. 말하면 내 입만 아프지. 시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동네에서 장사가 꽤 잘 됩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운영하시면서 한 번을 쉬신 적이 없다기에 겨우 설득해서 친구분들과 여행을 보내드렸죠. 보내드리면서 말로는 남편과 돈을 보탰다고 했는데 실상은 오로지 제 돈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줄도 모르고 같이 가시는 친구분들께 우리 아들이 여행 가라고 이렇게 돈도 주고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다고 여행 가기 전부터 아들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식당에서 어머님을 도우며 일하고 저는 월급이 남편의 2배 조금 넘는 정도로 벌고 있어서 그 정도는 무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리 신혼집 화장실 수리 때문에 잠깐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저 남편을 불쌍히 여겨 쉬어라 하시면서 매번 저에게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크게 일이 터져 시어머니가 벌벌 떤 사건이 있었죠. 일주일 후. 안싸돈 아니세요? 여기서 다 만나다니 반갑네요. 은행에 볼일 보러 온 건데 반가울 게 뭐 있나요? 사돈이 저희 동네 은행에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런 차림새로? 어쩜 저렇게 후줄근하게 다니는지 동네 창피해서 얼른 일 보고 가야겠네. 아, 가끔 이쪽에 일이 있어서 왔었는데 안싸돈도 이 은행이 주 거래이신가 봐요. 저도 여기 은행 자주 애용하거든요. 여기가 혜택도 좋고. 저기 사돈 죄송하지만 전 여기 잡담하러 온 게 아니라서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 네, 뭐 그건 맞는 말씀이긴 한데 여기가 도서관도 아니고 전시관도 아닌데 그렇게 조용하게 있을 필요 있나요? 제 목소리가 남들에게 피해줄 만큼 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사돈, 지금 저 매기는 거예요? 네? 아니요,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오랜만에 사돈을 만나니 반가워서.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도 나 꼽주는 말인데 내가 못 배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무시를 해요? 남 무시할 시간에 본인 차림새나 신경을 써요. 안싸돈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러면 다른 분께 신뢰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아니, 이 여자가 정말 먼저 아는 체 해놓고 사람을 놀려? 지금 남의 동네 와서 창피당하라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사돈딸을 잡아 먹습니까? 얼마 전에 식당 청소 좀 시켰다고 지 엄마한테 쪼르르 일러 바쳤나 본데 내 식당이 여기 동네에서 아주 잘 나가요. 바빠서 일손 거들라고 한 걸 시집살이라고 착각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저 그거 따지려고 여기 온 게 아니고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니까요. 근데 제 딸한테 식당 청소를 시키셨다고요? 제 딸이 눈서방에게 시집간 거지 안싸돈 식당 청소하려고 시집간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러려고 제 딸 보낸 거 아니고요. 뭐예요? 가족끼리 돕고 살 수도 있지. 사돈이 이렇게 오냐오냐 키웠으니까 걔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손만 봐도 깨끗하니 고생 한번 안 해본 손이던데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고 시집 보내면 끝인 줄 알아요? 친정에서 배운 게 없으니 시어미인 내가 며느리한테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줘야 하잖아요. 이 나이 먹고 며느리 교육까지 해야겠어요 내가? 안싸돈 우선 진정하고
너무 흥분했으니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 네? 아유, 됐어요, 됐어. 내 오늘 기분이 영 더러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 잘 보고 들어가세요. 사돈, 안 사돈. 아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잠시 후. 예, 너네 엄마는 남의 동네까지 와서 왜 저렇게 폐만 끼친다니. 아주 그냥 모녀가 성격이 똑 닮았더라. 네? 갑자기 왜 저희 엄마를 남의 동네에 있는 은행에 오면서 옷은 또 왜 이리 거지같이 입고 온다니. 그러면 아는 척이라도 하질 말던가. 내가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정말. 은행에서 엄마 만나셨어요? 그래, 그러더니 나보고 목소리가 크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잖니. 자기가 먼저 시끄럽게 해놓고 어디서 누구한테 지적질인 건지. 참. 저희 엄마 어디서 시끄러울 만큼 예의 없게 행동하는 분 아니세요. 그러면 지금 네 말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냐? 아무튼 너희 식구랑 엮이고부터는 내가 풀리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식당에 손님도 점점 줄어서 걱정인데 너도 모자라서 사돈까지 저 난리라니.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그거 말곤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내가 그 양반이랑 무슨 얘기를 더 해. 기분 상해서 냅다 그냥 나왔지. 넌 출가 외인이면서 지금 나보다 네 엄마가 더 중요하다 이거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야? 애들도 아니고 왜 편가르게 하고 그러세요. 어머님도 저희 엄마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시면 어쩌려고. 뭐야, 이것들이 쌍으로 날 무시하네. 너 내가 식당 잘 보고 있으랬더니 그 사이에 왜 손님이 아무도 없어? 나가서 호객행위라도 했어야지. 얼굴도 몸매도 뭐 하나 빼어난 게 없으니 호객행위 한다고 올 사람도 없겠다만. 어머님, 여긴 술집이 아니라 식당이잖아요. 주말 오후 3시에 누가 이런 식당 와서 밥을 먹어요. 참, 그런데 그 소문 정말이에요? 무슨 소문 말이냐? 이 건물 2층에 새로 식당 들어오는데 어머님 식당 메인 메뉴를 그 집에서도 하는 것 같던데요. 안 그래도 손님 요즘 뜸하게 오는데 이러다가 어머님 식당 망하는 거 아니죠? 내 식당이 망하기 뭘 망해. 말을 해도 꼭 지 엄마처럼 하지. 그런데 넌 그 소문은 어디서 들었냐? 옆 가게 주방 이모가 말해주던데요. 거기 이모도 어머님 식당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한때 잘 나갔지만 요즘은 파리만 날린다고 곧 문 닫는 거 아니냐고 하셨거든요. 어머님 월세도 많이 밀렸다면서요? 그것도 옆 가게 주방년이 말해주더냐? 하여튼 그 여자 입산 건 알아줘야 해. 말 나온 김에 너 돈 좀 있으면 내놔봐라. 네? 저한테 돈이 어딨어요. 넌 적금 드는 통장 하나 없니? 남편이 어머님께 얘기 안 했어요? 적금 통장 하나 있던 거 남편 때문에 깼잖아요. 그놈이 외제차 들이받고 사고 내는 바람에 수리비 준다고 적금으로 해결했죠. 남편이 돈이 있나요? 어머님 식당에서 일하면서 고작 최저시급 정도만 받고 있는데. 뭐야? 걔가 사고가 났어? 어디 다친 데는 없다니? 아휴, 알았으면 병원에라도 데려가 보는 건데 그런 중요한 걸 왜 이제 얘기해? 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얼른 집에 가서 네 서방 데리고 병원 한번 가봐라.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너무 멀쩡해서 병원 가기도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한테 빌린 돈은 열심히 갚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 돈을 아들이 왜 갚아? 부부끼리 돈 좀 쓸 수 있는 걸 칼같이 차 수리비를 받겠다고 했어? 당연히 받아야죠. 그건 제 돈인데. 저희는 공동생활비 아니면 서로 돈은 터치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님 이것도 모르셨구나. 그게 부부니? 남보다 못한 사이구만. 너 우리 아들 돈 뜯어갈 생각 마라. 걔가 돈이 어딨다고 그 돈까지 뺏어가서 경제권을 지려고 해? 남편이 먼저 그러자고 한 거예요. 게임 현지라고 술 마시는데 제 잔소리 듣기 싫다고요. 넌 남자가 사회생활하는데 그렇게 돈 하면서 팔다리 다 자르면 무슨 낙으로 사니? 사회생활은 그이만 하나요. 오히려 제가 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죠.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그래, 말 나온 김에 넌 회사 다니니까 은행 대출 되잖니. 한 2억만 땡겨오면 밀린 월세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다 해결 가능한데 이자는 내가 꼬박꼬박 갚아줄 테니 지금 은행 가서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와라. 너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좋잖니?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지킬 선은 지키는 게. 내가 월세 못 내서 여기서 식당 빼면 네가 나랑 우리 아들까지 먹여 살릴 테야?
그렇게 꼬투리 잡을 시간이 어딨니 지금? 은행 문 닫기 전에 얼른 갔다 와.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스러웠어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니. 염치가 없어도 저렇게까지 없을 수 있는지 시어머니를 보고 탄식이 절로 나왔죠. 어릴 때부터 돈 관련 문제는 친정 부모님께 교육을 받아서 저는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가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이 제게 항상 가족끼리도 돈이 엮이게 되면 좋았던 인연도 악연이 될 수 있다고, 절대 돈은 함부로 내주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다시 우리 신혼집으로 돌아왔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얼른 돈을 구해보라며 재촉하는 연락을 계속하길래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길래 병문안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 너 왜 얘기 안 했니? 네? 뭘요? 안 싸돈 말이다, 안 싸돈. 알아보니까 은행 VIP라면서 그날 은행에서 왜 만났다고 했잖니. 은행에 있던 슈퍼 아줌마가 은행장이랑 안싸돈이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더라. 아, 네. 엄마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굳이 알릴 필요 없는 일이라서. 어머, 이게 왜 알릴 필요가 없는 문제야?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은행 VIP라면 은행에 넣어둔 현찰만 얼마라는 소리야? 안싸돈한테 밀린 월급은 물론이고 내 식당 하나 차려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안 그래도 자꾸 월세 올리겠다고 건물주가 협박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는 거 있지. 네? 저희 엄마가 은행 VIP인데 왜 어머님 식당을 차려드려야 하나요? 식구끼리 돈이 오가면서 정도 쌓이고 사이도 돈독해지지 않겠어? 허허. 그러면 지금 제 병문안 온 게 아니라 돈 받으러 오신 거예요? 고작 위험으로 호들갑은. 아무튼 네가 못하겠으면 내가 할 테니 사돈 연락처 좀 알려줘라. 어머님!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아픈 거 맞아? 꾀병 아니야? 아픈 애가 목청이 왜 이리 커? 내가 못할 말 했니? 너도 사정 다 알면서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오늘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만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누구 마음대로 못 들은 걸로 해? 너 잘 생각해봐라. 내가 월세 못 내서 식당 일 못하게 되면 우리만 손해겠어? 그리고 은행 VIP라면 그깟 2, 3억쯤은 사돈한테는 껌값 아니겠니? 전 어머님 말씀 우리 엄마한테 전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환자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만 가주세요, 제발. 그래. 지금 돈 좀 있다 이거냐? 그만하세요. 네가 직접 얘기하기 싫으면 네 엄마 번호만 알려주면 될걸? 저기 핸드폰 있네. 왜 남의 핸드폰은 뒤지세요? 사람 불러서 끌려나가기 싫으면 제발 가시라고요. 어머나, 얘 성질 좀 봐라. 지 엄마 닮아서는 시애미 앞에서 바락바락. 됐다, 됐어. 나라고 자존심 없니? 내가 너한테 기대한 게 죄지, 죄야. 그날 저녁. 무슨 애가 그렇게 고집이 세다니. 이럴 때 내가 약점 하나 탁 잡고 있어야 내 손 안에 넣고 이리저리 요리를 하는데 말이야. 도통 약점이 뭔지도 모르겠으니 함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엄마, 그럼 내가 장모님께 부탁해 볼까? 장모사랑은 사위라고 하잖아. 어머나,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호호, 우리 아들 천재 아니야? 그런데 무슨 핑계로 그 돈을 달라고 하려고? 그 집안 여자들 기가 장난 아닌 것 같던데 그 여자라고 사위랍시고 곱게 돈을 빌려주겠어? 차가 고장나서 새로 사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 그런 개인적인 일로 퍽이나 빌려주겠다. 그러면 주식으로 돈 잃었다고 할까? 얘가 정신이 나갔나? 그러다 이혼당할 일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해? 엄마는 의견도 안 내면서. 너 사업하고 싶다고 투자 좀 해달라고 해. 이제 자립해서 사업으로 성공하고 며느리한테 보답하고 싶다고. 그러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해봐라. 자기 딸한테도 좋은 일인데 설마 거절하겠어? 정말 그게 먹힐까? 해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으면 되니까. 우선 조촐하게 2억만 투자해 달라고 해. 괜히 또 욕심내서 처음부터 많이 부르지 말고 그러다 일 초치면 끝장이니까. 알겠어? 알았어. 근데 재합이는 어때? 엄마 낮에 병원 갔다 왔다면서 많이 아파 보여? 아직 퇴원은 못한대? 재합이 없으니까 밥 먹기도 힘들어. 며느리가 평소에 밥은 잘 해주니? 냉장고 보니까 반찬거리도 하나 없던데? 같이 있으면 요리해서 먹기보단 배달 많이 시켜 먹지.
제압이 요리 못하거든. 뭐? 요리도 못해? 아니 시집 오면서 요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어휴,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래놓고 위염 걸렸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아주 지 몸만 소중하지 지 몸만. 아무튼 엄마 말 잘 새겨놨다가 다음 주 월세 내는 날 전까지는 무조건 돈 받아내야 한다 아들.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받아볼게. 그래도 내가 제아비 덕에 엄마한테 효도 한 번은 할 수 있겠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 이름으로 식당 하나 멋있게 차려줄 테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친정엄마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선 둘이서 머리 맞대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남편이 친정엄마에게 사업할 테니 투자해 달라고 전화를 했나 봐요. 하지만 호락호락하게 돈을 내줄 친정엄마가 아니었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자고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친정엄마가 둘의 낌새를 눈치채고 저에게 말해주길래 저 또한 그들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되었죠. 당신 엄마한테 투자해달라고 했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야? 갑자기 웬 사업바람이 불었어? 당신 같은 팔랑귀가 사업했다가 또 얼마나 말아먹으려고?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엄마 밑에서 일할 순 없잖아.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데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이게 당신 스스로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돈으로 하는 거지. 그러다가 망하면 엄마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나한테 빌린 차 수리비도 아직 못 갚아놓고.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사업 성공해서 이자까지 갚을게. 그리고 남편이 뭘 한다고 하면 다른 집 마누라들은 응원해준다는데 당신은 끽하면 깎아내리기 바쁘잖아. 그러면 시작도 하기 전에 위축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하겠어? 그럼 사업 계획서 엄마한테 보여주기 전에 나한테 먼저 보여줘봐. 당신이 그걸 왜 봐? 보면 뭘 알아? 완벽히는 몰라도 당신보단 많이 알아.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하는 거 보기도 했고. 됐어. 내가 투자받을 사람은 장모님이니까 장모님 아니면 안 보여줘. 당신도 예외 없어. 당신 엄마한테 아직 얘기 못 들었구나. 무슨 얘기? 당신 사업에 투자할 실질적인 투자자는 나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실패할 게 뻔한 사업이라 경험 삼아 해보라고 엄마가 나한테 그 투자권 넘겨줬거든. 엄마가 미쳤다고 정말 당신 사업에 투자할 줄 알았어? 뭐? 그리고 당신 사업할 생각 없잖아. 사업 핑계로 엄마한테 돈 뜯어내서 어머님 식당 차려주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걸 어떡해. 방에 있는 어머님 나오시라고 해. 어차피 마지막일 텐데. 뭐 마지막이라니?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아가, 이혼이라니. 아직 우리가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한 게 없는데 이혼은 너무 섣부르지 않니? 언제 어떻게 또 저희 식구한테 돈 뜯을지 모를 벌레들인데 제가 어떻게 믿고 살아요? 벌레?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당신이야말로 처음부터 속였으니까 사기 결혼이지. 왜 처가에 돈 많은 거 비밀로 하고 결혼했어?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까지 다 알려줘야 해? 난 분명 얘기했어. 우리 부모님 열심히 사셨고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넉넉하시다고. 근데 외양만 보고 돈 없을 거라고 판단한 건 너하고 어머님이지. 얘야, 우선 진정하고 얘기하자. 어? 어머님도 적당히 하셨어야죠. 병원 왔을 때 제가 분명 경고했을 텐데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다. 식당이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더니 그 이후에 손님이 없으니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은 아무 죄가 없어. 그러니 이 엄마는 다시 생각해다오 얘야. 맞아 여보. 나 당신이랑 이혼하기 싫어. 당신 병원에 있는 동안 당신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다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없는 사업 계획서 만드느라 고생했을 텐데 수고비로 이 정도면 되겠지? 수고비? 얼마나 주려고? 1,000원? 당신 정말? 어차피 그 사업 계획서도 다른 사람이 만든 거 훔친 계획서잖아. 500원에 산 주제에 1,000원이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아? 얘, 아무리 사람이 없는 형편이라고 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다. 너 사돈이 이러라고 가르치디? 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남의 돈을 탐닉하고 그 돈으로 호사 누리려는 못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던데요. 이 사람 얌전히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겠다고 하면 소송까지 할 생각이니 잘 생각하세요. 소송? 소송이라니.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소송은 너무하잖아 여보. 잘못한 게 왜 없어?
우리 엄마 상대로 사기쳐서 5억 가로채려고 했잖아. 뭐? 면도기 사업? 식당에서 서빙이나 하던 당신이 무슨 면도기를 만들어? 아니, 내가 좋아하는 면도기 있잖아. 그것처럼 만들어 팔면 진짜 잘 팔릴 거라니까. 네가 그런 기술이나 있고? 그냥 면도날 사가지고 손잡이만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씩 간의 수공업으로 만드시게? 뭐 일단은 어느 누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5억을 투자해? 아니 5억이라니? 치광이 너 엄마가 처음엔 2억만 받아내자고 했잖아. 5억으로 세게 나가니까 지금 이사달이 난 거 아냐. 빨리 2억으로 투자금 낮춰서 다시 작성해. 지금 장난하세요? 사업이 애들 소꿉놀이에요? 2억이 우습냐고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버스 떠나고 잡으면 뭐해요. 그런 거짓된 눈물도 호소도 안 통하니까 그만 나가 주시겠어요? 당신도 어머님 댁으로 가. 여기 내 집이니까.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알았어 갈게. 가면 되잖아. 대신 꼭 연락해야 해. 나 당신이랑 절대 이혼 못해. 그래야 가. 우리가 사업 계획서 다시 작성해 놓고 기다리마. 아 돈에 눈이 멀어서 제정신이 아니시구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이혼은 나중에 사업 망해도 늦지 않냐며 계속 다른 사업 계획서를 내밀고 있네요. 목숨까지 걸고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사업인데 참 하는 짓이 둘이 똑같아서 더 한심해 보였습니다. 저렇게 나오니 더욱더 같이 살기 싫어져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도 각자 하자는 통에 경제적으로 저는 손해 안 보고 그 집에서 빠져나왔네요. 하지만 참 씁쓸하네요. 손에 돈을 쥐어준데도 그걸 제대로 이용할 줄도 모르고 1년도 안 돼 오히려 있는 돈까지 다 까먹을 사람들이 무슨 돈돈거리는지 그나마 하던 식당이나 어떻게 살릴지 연구하고 매달릴 것이지 그마저도 손 놓고 있어 남편과 시어머니는 조만간 식당도 접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제 인생 살아야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